내 얘기를 이렇게 기꺼이 그냥 진심으로 받아줘서 난 사실 좀 조마조마하기도 했거든. 또 중요한 일 하고 있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면 본인도 되게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흔쾌하게 이렇게 받아줘서 좀 안심이 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코칭 시즌 해보면 해볼수록 코칭 하기 전에 코치가 되어라. 이 말이 진짜 너무 와닿는 거야. 그런 말 내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면 어떡해. 근데 진짜 좋았던 게 이 데모 코칭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네.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되게 딱 자신을 드러내니까 예. 전 그 부분에서 가장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예. 근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자신의 감정이 이랬다는 걸 드러내는 게 코칭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큰 의미고요. 코치의 마지막으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그거 마지막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앞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임 코치가 그런 얘기 그걸 중요하게 본 걸 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실제로 확 느꼈다니까 그런 임 코치 보는 게 정말 깜짝 놀랐고 네. 정말 모든 걸 다 아는구나. 하산을 시켜야 되나? 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영어로 훨씬 더 잘 팔려 있는 말인데 vulnerability라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코치가? 네, 코치가 자신의 취약성. 네, 나도 당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코치는 당신보다 나아야지. 내가 결점이 없어야지 코치를 잘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움직이는 것은 솔직함이 전제될 때 가능하고 솔직함의 증표가 그 vulnerability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코치들은 잘 모르는 걸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정말 편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다 할 때 상대방도 같이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탐구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은 코치가 보여줄 수 있는 코치다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ICF 코칭 역량 중에 이제 코치 프레센스란 말이 있거든요. 코치다움.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저는 솔직성과 유연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솔직성이라는 건 그 vulnerability 이슈랑 연결되어 있다. 취약성 이슈죠. 네. 그래서 코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학습하고 연구하신 코칭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아까 그게 바로 코치가 매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서야 느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야. 공부를 한 13, 14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끼실 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칭 경험도 있으시니까 많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내 취약성, 코치로서 내 취약성을 표현해 본 적이 있다 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사례가 아니라 늘 그런 이슈들에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좀 두렵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당신과 똑같은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은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초보적인,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초보적인 vulnerability 이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되게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늘 있는 거여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사례가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리더들이 자꾸 자기가 훌륭해야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쟤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결점을 안 드러내려고 무의식적인 변명들 되게 많잖아요. 상사가 얘기해 무의식적으로 변명하고 부하가 얘기해 무의식적으로 변명하고 모르게 그냥 변명을 해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 것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난 별별 노력 다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딱 보면 변명인 것들을 방어하고 그게 전부 다 vulnerability 이슈랑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자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그 리더십 파워를 키울 수 있다. 이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 교수님들과 이런 것과 또 같은 레벨로 강의해 주시니까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그거구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솔직한 자기의 사람. 모습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나눌 사람. 수 있는 사람. 인정을 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데모 코칭 하실 때 좀 특별히 기억나시는 거나 신경 썼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네, 제가 제 태도를 고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그랬지? 라는 호기심. 무조건 피드백을 자꾸 고치고 싶어서 얘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접고 혹시 왜 그랬을까? 쟤는 이유가 뭘까?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거 당연히 네가 할 만하지. 아까 뭐 중요한 걸 해냈어야지. 왜냐면 또 아닐 수 있죠. 난 막 1시간 뒤에 하면은 뭐 덧나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 봐주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보면 핸드폰 놓고 오겠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네. 그렇다면 이제 1시간 있다 해도 덧나지 않는 거죠. 뭔가 좀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랬지? 쟤는 뭐 어떤 이유를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렇게 인정해주고 근데 이제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말로 했잖아요. 나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심인가? 라는 걸 이제 그때 보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코치님이랑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호기심, 네. 인정, 네. 이런 게 시작이다. 이런 말씀 네.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주시길 야, 좋은 직원이네 뭐 이런 피드백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저도 모르게 난 코치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네. 사실 이제 조직에서는 이런 직원도 있지만 이런 직원도 있을 거란 말이지. 네. 혹은 이런 직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괜찮고 나이스한 직원들 말고 여기 진짜 좀 이것도 그러네. 코치로서 얘기 좀 그러네.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직원이겠지. 어쨌든 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좀 쓸만한 필살기 같은 게 없으시면 다음에 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그 길이 먼 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쟤는 안 돼 라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냐? 라는 말을 저는 좀 해주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해봤냐? 자기 실력이 쌓아지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롤플레이도 많이 하고 실제 상황도 많이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진심을 훌쩍 다가가면은 뭔가 핏가닥 바뀌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중간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야 책에 나오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봐서 그 어떤 내용인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이런저런 수들을 쓴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을까는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던 후배들에게 내가 그들 탓을 하면서 나는 진짜 괜찮은 선배였나 이런 생각 들까 월급하네요. 뭐 특별한 방법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더 괜찮은 리더가 돼야지라는 이게 진짜 필살기고 진짜 어쩌면 유일한 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자신의 취약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 리더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확 이런데 좀 긁어내는 게 아닐 수 있겠지만 깊은 그래서 어쩌면 더 큰 깨달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이렇게 코칭에서 단어 하나가 맛이 확 가게 만드네요. 약간 조마조마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 완전 진짜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피드백 할 때 이제 얘기한 다음에 내가 당신 받아들여서 되게 반갑다. 그리고 혹시 못 받을까 조마조마했다는 그 말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 잡는 데는 귀신인 것 같아. 그렇게 느끼니까. 네, 그 조마조마한 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 밑에는 모든 생각이나 민마음, 밑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감정 밑에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에 나의 민마음은 무엇이었겠나,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내가 널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성장을 바라고 그리고 너의 관계도 되게 좋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가 널 위해 이런 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걱정돼. 그러니까 너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널 되게 아끼고 존중해. 이런 민마음이 있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했었을 때 마음이 확 왔다는 것은 나의 그 민마음이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코칭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정 단어들을 잘 안 쓰는 게 우리 또 수컷들의 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을 때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밑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네, 억울했겠네 하는 것은 그 밑에 또 민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구조가 감정을 알아주는 구조들, 감정을 오픈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민마음, 저 사람의 숨어있는 그런 생각, 의도, 저의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거고, 그거를 P코치가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는 것, 그래서 감정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 인사이트였습니다.